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장 때문에 시댁과 연을 끊은 지 1년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주변에서 김장을 시작하는 것을 보니 작년까지 겪었던 끔찍한 김장 지옥이 떠올라 사연을 보내요. 저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3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을 생각하고 만난 사이는 아닌지라 3년간 한 번도 서로의 부모님을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슬슬 이만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양가 부모님께도 3년간 사귄 연인과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동안 제가 행복한 연애하는 것을 보고 남자친구가 인사 오기만을 기다렸던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를 불러다 좋은 술과 음식을 사주시며 앞으로 아들 하나 생긴 셈 치겠다고 환영해 주셨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이렇다 말이 없었고 언제 인사 가면 되냐는 말에 어쩐지 남자친구는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어쨌거나 양가 부모님께 확실한 인사를 드려야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반대하시나 걱정이 됐었어요. 시부모님의 반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터라 이대로 결혼이 엎어지나 그런 고민을 하는데 드디어 남자친구가 시댁에 인사 가자고 한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 좋겠어. 그날 가자. 다음 주 토요일? 어디서 보는 거야? 엄마가 집으로 오라던데? 힘드실 텐데 직접 음식 준비하시려고 하시나? 어머님 요리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며. 나 때문에 고생하실까봐 좀 부담스럽다. 그래도 얼굴 뵈러 간다니까 마음은 좀 놓여. 아버님, 어머님 꿀 좋아하신댔지? 아빠가 그 이야기 듣고 아시는 분한테 진짜 좋은 꿀 준비해 두셨거든. 인사 갈 때 입으려고 산 투피스 이제 입을 수 있겠다.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시겠다. 근데 옷은 편하게 입고 와야 할 거야. 그날 우리 집 김장하거든. 어? 인사드리러 가자면서 왜 그날 김장을 해? 왜긴 김장할 시기이기도 하고 뭐 며느리감 인사하러 온다고 하니 그 김에 솜씨 좀 보고 싶은 거지. 내가 장모님 요리 되게 잘하신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너도 한 솜씨 하지 않겠냐고 기대한다시던데? 무슨 소리야. 나 요리 못해. 우리 엄마가 장금이라고 나도 장금이야? 난 엄마가 해준 것만 먹어봤어. 우리 집 김장은 그냥 외갓집 행사라 할머니의 엄마 이모가 다 하는 거지. 나 요리에 별로 취미 없는 거 알잖아. 못하긴. 너 된장찌개 되게 잘 끓이잖아. 된장찌개 잘 끓인다고 김치도 잘 담가? 그리고 인사하러 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날 김장을 하신대? 오빠네야말로 평소에 김장 안 하지 않아? 어머님 부엌일 완전 젬병이라 김치도 이모 집에서 가져다 먹는다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뭐 엄마도 며느리 온다고 하니까 이모네처럼 며느리 불러서 김장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거지. 김장이 무슨 장난이야? 김장 한번 하려면 아침부터 밤까지 온 가족이 다 붙들려서 배추 썰고 절이고 양념 만들어 무치고 얼마나 고된 일인데. 솔직히 기분 나빠. 우리 부모님은 너 온다고 제일 비싸고 좋은 횟집 잡아서 코스 사주시면서 대접해 주셨는데 난 인사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테스트 받듯 일하러 가는 거잖아. 무슨 또 테스트야. 그냥 이왕 하는 거 새 식구 불러서 더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으쌰으쌰 해보자는 거지. 어이가 없네. 너 김장 안 해봤잖아. 뭐가 편한 자리고 뭐가 으쌰으쌰야? 우리 집에서 해본 적은 없어도 이모네 몇 번 갔었어. 이모랑 며느리랑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도 하면서 즐거워 보이던데 뭐. 그리고 김장날 먹는 수육이 진짜 짱이잖아. 알지? 아, 됐어. 김장하고 싶으면 너나 해. 아, 진짜 기분 나빠. 왜 인사받을 준비가 안 되셨나 했더니 굳이 김장날 기다렸다가 받으시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더 화가 난 것은 기존에 하던 김장날 불렀때도 화가 났을 텐데 남자친구네는 원래도 김장은 안 하던 집이었다는 거예요. 김장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부엌일에는 취미가 너무 없어서 솜씨 좋은 이모님 반찬 얻어다 먹거나 여의치 않으면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었고요. 남자친구가 태어나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이 햄 달걀 부침이라고 했으니 말 다 했죠. 근데 남자친구는 그냥 제가 투정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 뒤로도 계속 김장 이야기를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아니, 김장 때문에 가기 싫은 건데 김장날 먹는 수육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딴 이야기는 왜 하나요? 남자친구가 평소에 눈치 없단 소리를 가끔 듣긴 해요. 일머리가 없는 건지 센스가 없는 건지 연애 때도 가끔 답답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가 김장날이라는 게 왜 기분이 나쁜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김장 이야기하면 난 너랑 결혼 안 해. 한마디만 더 해? 아이, 세영아, 왜 싫다고만 하는 거야? 너가 자꾸 그렇게 그저 싫다고만 하니까 나도 좀 섭섭해. 그런 자리에서 너가 엄마 도와서 잘하면 우리 부모님한테 점수 따고 좋지. 그리고 그냥 만나서 딱딱한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하나를 함께하면 더 유대감이 생기지 않아? 다 같이 김치 만들고 완성한 다음에 맛있게 삶은 수육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아, 진짜 수육 못 먹어 죽은 귀신이 붙었나? 야, 그렇게 수육 처먹고 싶으면 너 혼자 김장하고 실컷 수육 처먹어. 짜증나게 자꾸 수육 타령이야. 그리고 넌 양심도 없냐?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 비싼 회코스 대접받았으면 아무리 어머님이 김장하게 불러라고 해도 결혼도 안 한 마당에 첫 만남에 무슨 김장이냐? 좋은 자리 만들어서 손님 대접해줘라.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점수? 아, 됐고 나 결혼 안 할래. 아이, 왜 말이 또 거기까지 가? 세영아, 세영아. 생각할수록 너무 화나지 않나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뻔히 아들은 좋은 식사 대접 받다 왔다는 거 들었을 텐데 며느리라고 해서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는 것 같아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이번엔 말을 바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대신에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나랑 엄마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옆에서 보고 있어. 아, 그리고 김치 완성되면 그때 아무튼 그래서 저녁 같이 먹고.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머님이 거기서 배추 다듬고 김치 담그고 있는데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게 가능해? 왜 안 돼? 엄마도 그래도 된대. 정 심심하면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든지 말동무나 해드리면 되지. 그게 어렵다고, 박경준. 생각을 좀 해봐. 너라면 우리 집에 왔는데 엄마 아빠가 다 일하고 계신데 너 혼자 앉아서 몇 시간을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건 좀 그렇긴 한데. 꼭 이렇게 말해야 알아듣겠니? 그만해, 진짜. 남자친구도 남자친구지만 첫 만남에 일부터 시켜 먹으려는 시댁이라 결혼할 마음이 쏙 사라졌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인사 간단 이야기가 없으니 결혼 준비가 지지부진해지는 게 걱정이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경준이네 집에선 왜 인사하러 오란 말이 없어? 그런 자리는 경준이가 이야기도 잘해야 마련이 될 텐데. 아, 몰라. 그냥 결혼 안 할까 싶어. 갑자기 왜 그래? 경준이랑 싸웠어? 엄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거든? 솔직히 엄마 때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경준이가 인사드리러 가자길래 좋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 그 날짜가 그 집 김장 날짜인 거야. 뭐? 김장날에 너 보고 인사하러 오라고 했다고? 더 웃긴 건 걔네 집 원래 김장 안 하거든? 내가 하도 싫댔더니 이번엔 그럼 그냥 와서 구경이나 하면서 맛있는 김치에 고기나 먹고 가래.
나 얘 이렇게 답답한 애인 줄 몰랐어. 그놈의 수육. 못 먹어서 죽은 귀신이 붙었는지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다니까. 그래도 애는 착하긴 하잖아. 경준이가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럼 세영아, 이렇게 하자. 엄마는 곰곰이 듣더니 이틀 뒤 경준이를 집에 데려오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밥 해준다고 오라고 했다고 하니 좋아했는데 막상 가서 보고는 안절부절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밥 먹으러 아침 일찍 가느냐고 하더니 그제야 왜 자기를 불렀는지 눈치챈 겁니다. 저희 집이 마당이 큰 주택인데 그 앞에 엄마가 배추를 쌓아놓고 손질하고 계셨어요. 그래봤자 10포기밖에 안 되는데 사실 사시사철 김치 만들기 장인인 저희 엄마한테는 그 정도는 껌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다 이웃이나 친구분들 나눠주시면 고맙다고 다른 걸로 배로 받아오시니 소소한 취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 번도 집에서 김치 담그는 걸 본 적 없는 남자친구한테는 대단한 일처럼 보였겠죠. 경준이 왔니? 너 수육 좋아한다며. 새김치에 수육 해줄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서 엄마 말대로 남자친구 보고 집안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저는 엄마 옆에 붙어서 수다 떨면서 기다리고요. 그랬더니 30분도 안 돼서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데 엄마가 배추를 옮기고 나르면서 일부러 더 힘든 척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사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저도 모르게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대신하겠다고 나서는데 엄마는 한사코 만류하면서 앉아있으라고 떼어내고 막아섰죠. 그렇게 배추 소금에 절여놓고 또 점심도 차려주시고 과일도 내어주시고 심심하면 텔레비전이나 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새김치에 수육 삶아 상에 내놓고 나니 그게 밤 8시였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날이 좀 따뜻해서 시간이 덜 걸렸네. 너무 오래 기다렸지? 배추는 원래 전날 절여놨어야 하는데 내가 어제 참 바빠서. 곧 김장도 할 건데 갑자기 웬 새김치야? 무리하지 마, 당신. 아무리 천하무적이라도 김장 한 번 하면 사흘을 알아누우면서 이제 이팔 청춘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 경준이가 수육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이 정도야 고생도 아니지. 경준아, 많이 먹어? 예? 예.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는 그날 수육이랑 김치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취방에 두고 먹으라고 김치도 싸주시고는 아빠가 없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세영이한테 김장하는 거 안 가르친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 나같이 매년 힘든 일 하지 말라고 안 가르친 거야. 어른들 바쁘게 일하는 자리에 불려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았을 것 같으니 또 이런 일 있으면 다음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불러다 시킬 테니까 알아서 해. 알겠어? 예, 죄송합니다. 나도 얘 귀하게 키웠어. 시댁에 김치 담가 점수나 따라고 키운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지켜볼 거야. 남자친구는 그날 저녁에 먹은 게 얹혀서 밤새 고생했다고 해요. 밤새 잠도 못 자고 토하고 배앓이도 해서 헬쑥해진 채로 나타났기에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다행히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가족이니까 너가 온다고 그렇게 불편한 자리일 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막상 장모님 그렇게 종일 나 김치 만들어준다고 움직이고 고생하시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려니까 진짜 가시방석이 따로 없더라. 그래?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다.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식당으로 날짜 잡을게. 그렇게 첫인사에 김장하게 생겼다가 친정엄마의 지혜로 한정식집에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내심 김장하러 오지 않은 것이 탐탁치 않았던 것 같지만
남자친구가 제대로 단돌이 해서인지 별 말씀은 없으셨어요. 결혼 후 몇 번 시부모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분들은 아닙니다. 시어머님은 다정한 말 한마디 해주신 적 없고 시댁에 가면 뭐가 됐든 그저 저를 시키려고 안달이 나신 분 같았어요. 시댁 식탁이 4인 가족 기준이라 한 사람은 간이의자에 앉아 먹어야 해요. 항상 밥상이 다 차려질 때쯤 앉으려고 하면 갑자기 저한테 뭐 좀 가져와라, 뭐 좀 가져와라 하면서 기어이 가장 늦게 간이의자에 앉아 먹게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당연히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야 한다고 한다지만 보란듯이 플라스틱 간이의자가 네 자리다 하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던지요. 당연히 내가 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쳐다보는 신우나 아예 관심이 없는 시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열받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에서 하룻밤 머물고 돌아온 날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죠. 옛날에 내 집에 손님이 와도 아랫목은 손님한테 내어줬다는데 대체 어머님은 날 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하시는 거야? 우리 엄마 같으면 사위보기 창피해서라도 미리 의자 하나 사놨어. 너는 그저 밥밖에 안 보여서 내가 높이도 안 맞고 등받이도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게 되는 건 안 보이던? 아, 진짜 몰랐어. 그냥 의자가 있으니까 5명 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만 생각하지.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거기 앉을게. 어?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리 제가 늦게 앉아도 등받이 있는 의자는 항상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가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는데 키도 제일 큰 남편이 낮은 의자에 푹 꺼진 채 밥 먹는 걸 보더니 시모 얼굴이 단번에 구겨지더라고요. 말이라도 의자 하나가 부족해서 어떡하냐, 내가 여기 앉을 테니 너는 편하게 앉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저야 당연히 제가 나서서 그 의자에 앉아서 먹었겠죠. 그런 눈에 보일 듯 안 보이는 차별들을 하는 시어머니와 집안일이며 자식들한테는 관심도 없는 무뚝뚝한 시아버지. 어린 나이에 나중에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고 은근슬쩍 신우짓 하려는 시누이까지 아주 완벽한 콜라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댁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명절이나 하룻밤 머물지 다른 날은 밥만 먹고 일어나요. 설거지라도 시키시면 군말 없이 하긴 하지만 뒤에 가서 남편 한 번씩 잡으니 시댁에서도 남편이 나서서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엄청 뭐라고 한 건 아니고 친정 갔을 때 밥 먹을 때마다 설거지하고 보내셔서 힘들어 죽겠다 볼멘 소리 한번 한 게 다예요. 다행히 저와 살면서 눈치가 좀 생겨서 망정이고 저 말고는 결혼 생각도 없다는 사람이라 다행인 거죠. 그러니 시어머니 보기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는 언제부터 그렇게 설거지를 했다고 주방을 들락거려? 결혼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럼 우리 집 설거지를 세영이를 시켜? 나는 세영이 집에 가서 하나도 안 하는데. 사위는 100년 손님이랬다. 어느 못 배워먹은 집이 사위 손에 물을 묻혀? 시대가 변했네요. 아유, 이 맹추 같은 녀석. 시대가 변해도 그렇지 벨도 없이 마누라 편들면서 엄마 앞에서 설거지를 해?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남자가 해야 하는 일, 여자가 해야 하는 일 다 구분되는 거지. 내가 언제 너희 아빠한테 설거지 시키는 거 봤어? 나도 그렇게 아빠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면 집 대출금도 생활비도 다 나 혼자 외벌이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엔 엄마 아들이 거기까지 능력은 안 되네요. 아니 요즘은 여자도 버는 시대니까 그렇지. 거봐, 시대가 변했다니까. 세영이 결혼했어도 일 그만두지도 않고 나만큼이나 벌어오는데 당연히 이런 건 각자 알아서 잘해야지. 아휴, 내가 아주 등신을 낳았어, 등신을. 모자가 주방에 서서 그런 이야기를 투덕거리면서 하는데 화장실 다녀오며 남몰래 듣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장 지옥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김장철이 다가오니
슬슬 김장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였습니다. 작년엔 결혼 전이라 손님 대접받고 싶대서 말았지만 올해는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니 김장에 참여해야겠지? 김장이요? 근데 제가 알기론 원래 김장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라는 게 어딨어. 원래 안 했으면 영영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동안은 날 도울 사람이 없으니 못했던 거지. 나도 며느리 들어오면 김장하려고 했었다. 도울 사람이 왜 없어요? 아버님도 계시고 경준 씨 불러다 하면 되고 아가씨도 있는데요. 네 아버지가 뭐라겠냐. 바깥일 하기에도 바쁜 사람이. 경준이도 내내 일하느라 바쁘고 경이 저건 순 할 줄 아는 건 먹는 것 말고는 모른다. 어머니, 근데 저도 경준 씨랑 똑같이 일하고 집에서는 저도 먹을 줄만 알았지 김장에 제대로 참여해 본 적도 없어요. 사람은 각자 위치에 맞게 살아야 돼. 그동안은 너희 집 딸이었겠지만 이젠 우리 집 며느리기도 하지 않니? 그러니 네가 날 도와야지 누가 나를 돕겠어? 어머니 하시는 말이 이해되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 꼬투리 잡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 일단 알았다고 했어요. 결혼 전에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도 손님 입장이어서 그랬다고 했으니 사실 저도 그저 가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남편도 은근슬쩍 눈치 보며 친정 김장 행사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 같이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전날 밤에 배추를 절이기 시작해서 다음날 양념소를 준비해 무쳐 꼬박 이틀을 써야 하는 김장이에요. 근데 시댁에서는 해본 적이 없으니 다음날 점심쯤이나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언제 끝내실 거냐고 일요일까지는 못 도와드린다고 하니 그제야 생각이 바뀌셨어요. 일단 첫 해이니 시어머니의 언니인 이모님 집 김장에 참여하는 걸로 하신다고요. 아무래도 시댁 친지라 어려운 분들이 더 늘어나는 거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더 많으니 그게 더 편하겠다 싶어 알았다고 했죠. 내가 알았다곤 했지만 매년 가겠다는 건 아니야. 우리가 시댁 김장한다고 김치 가져다 먹을 것도 아니고 있던 김장도 참석할까 말까인데 없던 김장까지 만들면서 나 고생시키고 싶다는 시어머니 장단 맞춰드려야 돼? 그래서 이모 집 가면 전부 다 같이 하니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야. 나도 많이 거들 테니까 너는 그냥 하는 척만 해. 그래도 아들 결혼시켜서 며느리랑 김장했다는 이야기하고 싶으신가 보지. 우리 엄마는 그렇게 크게 김장하는데도 한 번도 새언니 부른 적 없어. 그거야. 형님은 더 멀리 사시기도 하시잖아. 아니, 우리 엄마는 옆집에 살아도 안 불러. 평생 내 아들 데리고 살아줄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간 우리 오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을 거라고 알아서 잘하신다고. 그래도 나 나중에 늙으면 밥 해줄 거지? 아유, 됐어. 그렇게 참여하게 된 시이모님 댁 김장은 친정 김장 행사와 비슷했습니다. 규모야 친정 쪽이 훨씬 크긴 하지만 온 친척들이 모여 다 함께 김장하는 날이었어요. 시댁은 저희 남편과 신우해서 둘뿐인데 시이모님은 아들 셋에 딸이 둘이나 돼서 복작복작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부 시집장가를 가서 각자 배우자의 그 자식까지 한날 한시에 모이니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이 정말 명절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면 시어머니께서 뭐가 부러워 김장을 고집했는지 알 것도 같았는데 마냥 부러워만 하기엔 좀 그런 게 시이모님 댁은 시댁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시이모님은 된장에 고추장까지도 직접 만드시는 분이셨고 시이모부님이나 그 자식들이 시모님을 나서서 돕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시이모님이 거의 선두에 선 장군처럼 진두지휘하시고 그 밑에서 시이모부님과 자식들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보기 드물게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아유, 뭐하러 조카 며느리까지 불러. 다 하면 좀 보내주면 그만일 텐데. 막둥이 결혼하고 나서는 김장량도 줄어서 얼마 되지도 않아 후딱해.
그러게 김치향을 왜 줄여? 언니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그런다. 너는 그저 갖다 먹으니 모르지. 김장이 보통 일이야? 그래도 잘 먹는 애들 생각해서 더 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한사코 몸 생각해 줄이자고 하니 어떡해. 그렇다고 겨울 앞두고 김장 안 하면 서운하지. 아유, 경준이 철하고? 어린이 더 곱기도 곱다. 우리 막둥이 며느리는 임신해서 못 왔어. 우리 경준이랑 동갑이랬나? 네, 제가 뭐 거들 거 있으면 뭐라도 도울게요. 됐어. 도울 것도 없고 나 도울 사람은 너 아니어도 많으니 저기 앉아있다가 수육이나 먹고 가. 시이모님은 정말 성격이 좋으시더라고요. 이미 갔더니 전날 배추를 다 절여 놓으셨고 김치소 만든다고 당근이며 쪽파에 씨름 중인데 저한테는 할 생각도 말라고 칼도 쥐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것 보라며 의기양양하게 쳐다보며 자기 사촌형이랑 이야기한다고 자리를 뜨고요. 남편도 알겠지만 그런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편한가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두리번거리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마늘 바구니를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럼 이거나 까라. 네? 아, 네. 그래서 마늘을 까려고 평상에 자리를 잡아 까는데 그새 시이모님이 와서 바구니를 채가시면서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아유, 삼숙이 조금 못돼 먹어서 며느리 알기를. 시댁도 어려울 판에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눈치 보일 거야. 그러게 왜 왔어. 눈 딱 감고 안 간다고 해버리지. 정자리가 어려우면 경준이랑 저 아래 마트 가서 막걸리나 좀 사다 줘. 네? 아니에요. 마늘 정도는 저도 깔 수 있는데. 누가 마늘 못 갈까봐 안 시킨대? 나는 내 며느리 부려먹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어떻게 조카 며느리까지 부려먹어. 그렇게 한사코 마다하시며 저를 밀쳐내셔서 결국 마트 가서 막걸리나 사오게 되었죠. 그런데 또 갔다 오니 시어머니께서는 다 일하는데 어딜 갔다 오냐며 타박하시고 바로 제 손에 고무장갑 내어주시면서 김치소 버무리는 일 도우라고 야단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시이모님이 달려와서 고무장갑을 빼앗으시곤 그러시는 거예요. 장갑 부족해. 일할 사람 천지인데 왜 남의 집에서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들어? 김치 안 줄까 봐 그래? 그럴 거면 삼숙이 너나 해라. 그래 이모. 결혼식 이후로 초면인데 불편한 자리에서 왜 자꾸 일하라고 야단이야? 보는 데가 다 불편해 죽겠네. 이모는 맨날 우리 집 김치 갖다 먹기만 해놓고 한 번도 김장 거둔 적도 없으면서 왜 그래?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왔어? 아, 이모 완전 못된 시어머니네. 송아야 봐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최고 시어머니인 줄 알겠지? 다들 웃으라고 하는 말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혼자 가시에 찔린 사람처럼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날 저는 그렇게 그래도 뭐라도 하겠다, 아니 할 필요 없다 그런 실랑이를 하며 겨우 배추 몇 포기 버무리고 수육에 삼겹살까지 구워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저를 배려해 주시려는 게 눈에 보이니 너무 감사했지만 그만큼 시어머니의 태도에 더 섭섭해지더라고요. 우리 이모 진짜 사람 좋지? 그래서 이모 집에 가면 항상 사람이 아주 복작복작해. 이모님도 당신 사촌 형제들도 다 좋으신데 어머님만 좀 그러네. 어? 나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게 확실하셨던 거잖아. 나는 다들 모여서 김장하는 거 보면서 어머님께서 이런 분위기가 부러우셔서 그런 건가 했었는데 다들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하는데도 뭐라도 하나 시켜 먹으려고 하시는 게 보여서 좀 그랬어. 어머님은 대체 왜 날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너보다 못해간 게 뭐가 있어? 따지고 보면 우리 집에서 더 받았지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게 없는데. 글쎄, 아이 나도 잘 모르겠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김장은 올해로 끝이야. 너도 아까 들었지? 이모님, 나 김장날 출입 금지시킨 거. 나 이제 진짜 안 갈 거야. 명절에 선물 사서 인사나 드리러 가. 그렇게 두 번째 김장지옥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장은 매년 오는 거잖아요. 내년엔 또 어떤 명분으로 김장하자고 하려나 했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쯤 되면 김장에 대한 미련도 버리셨을 거로 생각했고 임신했으니 김장하더라도 당연히 갈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시어머니께서 김장에 대해 공부 좀 했다면서 집에서 김장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시이모님 댁이야 마당이 넓은 시골집이었지만 시댁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에서 어떻게 김장을 하느냐고 했더니 욕조 깨끗이 씻어 배추 절이고 김치 버무리려고 커다란 대야랑 김장 매트까지 준비하셨다고 해요. 아니, 대체 어머니는 왜 그렇게 김장 못해서 안달이셔? 나도 몰라. 꼭 그렇게 김치를 담가야 하겠냐고 했더니 겨울에 김장하지 그럼 언제 하냐던데? 요리를 즐겨 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머님도 김장하면 힘드신 거 아니야? 김치 절인 거 옮기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몇 시간을 그저 앉아서 허리도 못 펴고 김치 버무리는 게 보통 일이냐고. 굳이 본인도 고생하시면서까지 이러시는 거 보면 진짜 며느리 못 괴롭혀서 안달난 것 같아. 그건 아니지. 엄마가 김장을 제대로 안 해봐서 그런가? 전에 보니까 이모님 댁 가서도 장갑 한 번 안 끼시고 그저 구경만 하다가 오시던데? 대체 왜 그러셔? 어쨌든 난 안 가. 이배로 어떻게 앉아있으라고. 그래도 엄마는 오라고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오라고 하면 내 몸 힘들어도 이해하면서 달려가야 돼? 그런 건 너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애라도 잘못되면 나한테 문제 생기면 당신 어떻게 책임질 건데? 알았어. 엄마한테 못 간다고 할게. 하지만 어머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입덧도 끝났는데 음식 냄새 힘든 것도 아닐 테고 얼마나 한다고 그거 앉아있는 게 힘들어 시어머니 혼자 김장하게 할 거냐고 야단하셨어요. 임신 중기인데 배뭉침이 심해 조심하라는 의사의 권유도 있어 힘들겠다고 했더니 그럼 앉아있다가 수육이나 먹고 가라는 거예요. 매년 그놈의 김장 수육에 넌덜머리가 난 터라 듣기만 해도 사라진 입덧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말씨름하기 싫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수육이나 먹고 가라고 했으니 저는 진짜 그럴 작정으로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시댁에 가자마자 어이가 없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문 앞 복도에 좋게 50포기가 되는 배추가 쌓여 있더라고요. 저는 50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나머지 50포기는 거실에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와? 얼른 썰어다 절여야 오후에 부치겠다. 엄마, 이걸 다 하게? 얼마나 된다고. 이모 하는 거 못 봤어? 이모네야 식구가 많으니까 그렇지. 우리 집은 기껏해야 엄마 아빠나 먹는 거 아니야? 우리는 가져가 먹을 것도 아닌데. 왜 안 가져가? 만들어 놓으면 다 먹게 되는 거지. 얼른 배추부터 반으로 갈라.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주말 특근이라고 회사에 가셨고 신우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도와 바쁘게 배추를 나르며 가르기 시작했고 저는 어머니가 하라고 하셨던 대로 그냥 소파에 앉아 쳐다보기만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온갖 짜증을 삼키며 하는 신용이라도 했겠지만 몸이 불편하니 마음이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말은 그렇게 내뱉어 놓고 내심 못마땅한지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고 배추를 열심히 썰었어요. 그런데 10포기도 안 돼서 갑자기 단말마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 왜? 뭐야. 조심 좀 하지. 배추를 썰던 시어머니가 칼로 손가락을 벤 거예요. 크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손가락에 힘줄 때마다 욱신거린다며 칼을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넌지시 칼을 저에게 넘기며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천천히 썰면 한두 개라도 네가 썰지 않겠냐? 어머니가 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쩐지 일부러 다쳐 못한다고 하시며 저한테 미루는 것 같아 저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 많은 배추는 결국 오로지 남편 몫이 된 거죠. 거실 정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남편이 열심히 사등분한 배추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저는 소파에,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짜증이 났는지 손놀림이 거칠어지고 그러다 남편까지 다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남편이 폭발한 겁니다. 천천히 해, 다치겠네. 그렇게 걱정되면 너도 거들지 그러냐? 아이, 뭘 거들어. 엄마는 왜 일을 벌여서 힘들게. 뭐? 아들 며느리 불러다 김장 좀 해서 먹자는데 그게 뭐 어때서? 엄마는 며느리 임신에 배부른 건 안 보여? 가뜩이나 내내 일하고 바쁜 아들을 쉬는 날 불러다 일을 시켜야겠어? 지금까지 김치 한번 담가준 적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김장이야, 김장은? 아니, 남들 다 아는 김장에 왜 그렇게 유난이야? 내가 못할 거 시켰어? 1년에 한 번 있는 김장, 그거 하나 못 맞춰줘?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아들 키워봤자 하나 소용없다더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기어이 어머니께서는 눈물까지 보이시고 남편은 짜증난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분위기가 아주 개판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난장판이 된 거실에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아 더 난처해졌고요. 어머님이 너무하시기도 했죠. 10포기만 준비했어도 많다 싶었을 텐데 김장 한번 스스로 해본 적 없는 분이 100포기가 말이 되나요? 아직도 썰리지 않은 통배추가 쌓여 있었고 보이지 않는 현관밖에는 50포기가 고스란히 있는 상황이었죠. 일을 어쩌나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만 두고 가버리면 어쩌나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예, 안 되겠다. 네가 해야지. 제가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많은 배추를 다 썰어요. 그럼 다친 내가 하냐? 얼른 절여야지. 더 늦어지면 어느 세월에 하겠냐. 어머니, 저 바닥에 앉아있기도 힘들어요. 제가 어떻게 김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도 그럼 그냥 구경이나 하려고 하셨으면서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너라도 해야지 어떻게 해. 임신했다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나도 경준이 경이 가지고 막달까지 시댁 가서 다 했어. 시댁에서도 김장은 안 하셨으면서라고 속갯말을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김장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바닥에 앉자니 자세 잡기도 힘들고 허리도 아파 제가 마음먹고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식탁에서 제 가슴바까지 올라오는 배추를 세워다 자르려니 힘도 제대로 실리지 않고 힘든 건 매한가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나씩 겨우 자르는데 힘을 잘못 줘서 그런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지 슬슬 배가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 못하겠어요. 배가 뭉치는 게 아프기도 하고 좀 불편해요. 요즘 애들 임신했다고 유세가 대단하다더니. 다 뱃속에서 애가 크느라 그러는 거야. 유난 떨지 마라. 의사 선생님께서도 저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유산 위험도 있다고요. 그 정도로 애 안 떨어져. 붙어있을 때는 뭔 짓을 해도 붙어있고 호들갑 떨어도 떨어질 애는 떨어지는 거야.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경준 씨 아이인데 남 이야기 하듯 그렇게. 네가 지레 겁을 먹고 유난을 떠니 그러는 거지. 그럼 좀 가서 누워있다가 하든지. 결국 저는 못하겠다고 일어나 소파에 기대 앉았다가 또 누웠다가 했어요. 병원에서 들은 말도 있고 해서 가뜩이나 그런 말에 예민한데
면전에 대고 떨어지래는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니 눈물부터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따박따박 따져 들었을 텐데 호르몬 때문에 그런지 감정이 울컥 치밀어서 말문이 막히고요. 누워있어도 호전될 기미는 안 보이고 한번 나간 남편은 어디서 뭘 하는지 간간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하다 친정에 연락했고 시댁 주소를 보내주며 배가 아프다고 빨리 데리러 와달라고 했어요. 구급차를 부르자니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께 연락한 거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부모님이 헐레벌떡 시댁까지 오셨고 난데없는 친정 부모님의 등장에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배추로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고 일순간 할 말을 잃으셨죠. 사돈이 갑자기 여긴 어떡해? 세영아, 엄마, 아직 배는 괜찮아? 좀 불편해. 배가 계속 땡겨서 불안한데 병원 가봐야 하나? 아유, 대체. 사돈, 이게 다 뭡니까? 네? 아니, 저희도 김장하니까 애들 불러다 하는 건데 경준이 이건 갑자기 어딜 가서는. 세영이 애 가진 거 몰라요? 요즘 세상에 임신한 며느리 불러다가 김장하라고 시키는 시부모가 어딨습니까? 게다가 김치 먹을 이 집 식구들은 머리카락도 안 보이는데 이걸 지금 애들 불러다가 다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사돈. 그래도 내가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님. 애가 배가 아프다잖아요. 임신한 애가 배가 아프다는데도 이 지경이 되도록 뒀단 말이에요. 사돈 딸이어도 이렇게 두실 겁니까? 사돈 처녀가 결혼해 이러고 산다고 하면 당연한 거라고 하실 거냐고요? 아니,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돈, 그렇게 좋아하는 김치 내가 보내줄 테니까 다신 우리 애 불러다 시키지 마세요. 혼자 몸으로도 힘든 게 김장인데 어떻게 임신에 유산 위험이 있다는 며느리를 불러다 이렇게 혹사합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혹사합니까? 사돈도 다 같은 시대를 살아왔으니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땐 이 정도로는.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내 딸은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아등바등 귀하게 키운 거예요. 내가 귀하게 키운 자식 사돈 보고 부려먹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못 넘어갑니다. 당장 이혼시킬 테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고 엄마는 기어이 정말로 김치를 해서 큰 김치통 2개를 채워 시댁에 보냈어요. 왜 보내냐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겠다시면서요. 다행히 아기한테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하루 동안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바로 친정으로 불려가서 아주 혼쭐이 났죠. 그리고 한 번만 더 김장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혼할 각오하라고 했어요. 그 뒤로 잠시간 시댁의 발길도 끊었었어요. 산달을 앞둔 명절은 아예 가지도 연락하지도 않았고요. 시댁 일은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못 박아두고 무사히 아이 낳는 데만 전념했죠. 그렇게 이듬해 봄 저는 무사히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시댁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렇게 막말하시더니만 첫 손주에 기뻐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며느리를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것도 애 낳아 몸 풀고 있는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근데 세영아, 니네 엄마는 김장 언제 하시니? 네? 아니, 올해는 김장을 언제쯤 하나 하셔서. 김장이야 겨울 오기 전에 하시겠죠. 그러냐? 그럼 그때 되면 좀 알려다오. 아직 가을도 안 됐는데 봄부터 김장 타령이라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대체 어머님이 그걸 왜 물어보시나 했습니다. 가뜩이나 김장하면 넌덜머리가 나는데 그것도 저희 엄마 김장 이야기를 하시니 황당했죠. 그것도 사돈이라는 멀쩡한 호칭을 두고 너네 엄마라고 하는 게 기분도 나쁘고요.
그런데 그 뒤로 어버이날이며 생신 때 만날 때마다 그 김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을이 지나서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올해는 김장을 얼마나 하신다니? 글쎄요. 외할머니랑 이모들이 같이 하시는 거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올해는 좀 넉넉히 하시라고 해라. 작년에 너네 엄마가 보낸 김치가 참 맛있더라. 너희 시아버지가 한동안 그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었어. 아, 네. 근데 저희 친정에다가 어머님 아버님 드실 김장김치 더하라는 그 말씀이세요? 이왕 하는 김에 얼마간 더하는 게 뭐 일이라고. 내가 김치통은 보낼 테니까 더도 말도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보냈으면 좋겠다. 어머님, 왜 저희 엄마가 고생해서 어머님 아버님 김장까지 해드려요. 저희 더 주신다는 것도 고생하지 말라고 마다하는 판인데 어떤 자식이 시댁 가져다 준다고 김장 더하란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차피 너네 엄마가 김치 보내주는 대신에 너 시키지 말라고 했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부탁 아니냐? 네가 몰라 그렇지 너네 엄마한테 말하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딸 자식 시집 보낸 엄마 마음이 다 그래. 아니요. 어머니, 아가씨 시집 간다고 해서 못하는 김치에다가 아가씨 시댁에 보내실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무리한 부탁하시면 어머님 얼굴 뵙기 좀 불편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너네 엄마 하시는 건 좀 듣기 거북해요. 저희 엄마는 어머님 없는 자리에서도 꼬박꼬박 사돈 사부인 하시는데 어머니께서는 왜 저희 엄마한테 예의 안 차려주세요? 뭐? 그거야 그냥 나오는 말이지. 그게 어떻게 예의를 안 차린 말이야? 여보, 그만 가자. 지우 옷 좀 챙겨줘. 예, 너 내 말도 안 끝났는데 어딜 가? 또 무슨 일인데? 아예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무슨 말? 친정 김장한다길래 우리 목도 좀 해달라고 했다. 하도 맛있어서. 사돈 손맛이 좋아 부탁 좀 했기로써니 무슨 내가 못할 말이라도 한 것처럼 아주 몰아세우네. 뭐? 엄마, 염치도 없이 어떻게 장모님한테 김치를 해달라고 그래? 아, 진짜. 가자, 가. 아니, 이 녀석이 박경준! 어머니는 마치 제 한계를 시험하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마당에 내 친정엄마한테 더해서 보내라고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딸이 얼마나 될까요? 시어머니께서 한없이 좋으신 분이면 그런 말씀도 안 하셨겠지만 그런 분이시라면 제가 친정 김장 거들어가면서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시댁에 부를 때마다 부려먹지 못해 안달하시고 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이젠 친정엄마까지 부려먹으려 하시다니요. 남편에게도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어두었고 남편에게도 절대 그럴 일 없다는 대답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생각보다 더 염치가 없으시더라고요. 세영아,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왜? 무슨 일인데? 며칠 전에 사돈한테 전화가 와서 집 주소를 물어보길래 웬일로 사돈답지 않게 뭘 좀 보내시려고 그러시나 하고 됐다고 하는데도 제발 좀 알려달라기에 알려줬거든. 오늘 우리 집에 뭐가 온 줄 아니? 뭐가 왔는데? 글쎄, 큰 김치통 6개가 왔더라. 김치 냉장고 꽉 채우는 크기로 말이야. 뭐?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전화했더니 이번 김장하는 김에 자기들 것도 좀 채워달라는 거야. 다 해놓으면 가지러 가겠다고. 하다 내가 이런 사람은 또 처음 본다. 진짜 어이가 없네. 안 그래도 몇 달 전부터 엄마 김장 언제 하느냐고 김장할 때 김치 좀 얻어달라 그러길래 내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딸 가진 엄마는 알아서 이해할 거라느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 거야. 참 이상하시다. 진짜 사돈 같은 사람도 처음이야. 진짜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야. 김장 시기만 되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럼 사돈 보고 오라고 해야겠다. 같이 하자고 하면 되지. 뭐? 됐어. 어머님이 잘 도우시겠다. 어머님 내내 이모님 집에서 김치 가져다 드시면서도 한 번을 안 도와주셨대. 전에 나 갔을 때도 보니까 하는 신용도 안 내더라. 내 김치가 그렇게 맛있었으면 아무리 하기 싫어도 오는 척이라도 하겠지. 내가 뭐 얼마나 사돈 부려먹겠냐. 나도 김치통 그거 채워주면 그만이지만 괘씸해서 그냥은 못 주겠어. 뭘 줘. 됐어. 그냥 김치통 그대로 보내. 아님 그대로 둬. 경준이 보고 다시 가져가라고 할 테니까. 하여튼 말이나 해봐. 오면 내가 네 생각해서 거기까진 내가 마음 쓸 수 있지. 아니면 나도 국물도 없어. 가봤자 짐밖에 안 될 것 같은 분이시라 간다고 주는 것도 안 내켰지만 김장통까지 보냈다고 하시니 남편 시켜 말이라도 해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분명히 가실 거라고 하는데 저는 남편이 자기 부모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친정 김장날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만 가서 조금 거들다가 저녁 먹고 돌아왔죠. 친정 김장은 아흔이 다 돼가는 외할머니를 중심으로 이모네가 다 모여서 하는 대행사예요. 이모네도 자식들도 나눠준다고 사촌 형제들도 와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올해는 줄여서 한다고 450포기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김장은 김장 매트를 깔아다 하는 게 아니라 마당을 다 뒤덮는 방수포를 깔고 해요. 애들 목욕시켜도 될 만한 고무대야가 10개가 넘고요. 그 많은 일을 옛날부터 엄마랑 이모가 중심이 돼서 했으니 그야말로 김치 전사가 따로 없죠. 그런 김장 행사에 김치 몇 통 더 하는 거 일도 아니라지만 저는 한 통도 주기 싫었습니다. 와서 고생하는 것도 싫고 사돈 친지 사이에 끼어 불편한 것도 싫은데 김치는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른 채 하고 남편 시켜서 김치통만 보냈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빈통이야? 어머니, 오시면 나눠주신다고 했다면서요. 참석을 안 하셨으니 당연히 없죠. 아니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 그깟 김치 좀 나눠주면 어디가 덧나기라도 한대? 그러는 어머니께선 그깟 김치 가지고 왜 그렇게 저희 집을 못 살게 구세요? 그깟 김치 좀 아무 데서나 사드실 수 있잖아요. 너는 참말을 곱게 안다. 끊어라. 그렇게 올해 김장 사건도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또 친정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김치 좀 보내달라고요. 엄마도 안 되겠다 싶어 매년 그렇게 김치 달라고 하실 거냐, 드시고 싶을 때 조금씩 해서 드실 수 있게 비법 양념 알려드리겠다 하셨나 봐요. 이미 김장 다 끝났지만 처음부터 다 알려드린다고 김장 재료만 친정으로 보내달라고요. 뭘 그렇게까지 했어. 김장 또 하면 엄마만 고생이지. 어머니는 옆에서 구경이나 할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아주 야무지게 시켜 먹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매년 김장 철 때마다 저러실 건데 나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넌 오죽하겠어. 김치도 안 해봐서 그렇지. 막상 해보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자기 맛도 찾아서 할만해.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긴 한데 일단 알았다고 하셨으니 오시기야 하겠지. 미우나 고우나 네 시댁인데 어쩌겠어. 평생 안 보고 살 거 아니면 어느 정도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지. 그마저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지만 친정엄마가 그 정도는 도와주신다고 하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 친정으로 보낸 배추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무려 100포기 분량입니다. 친정엄마가 배추 절이는 게 일이니 절인 배추로 보내놓으라고 해서 친정 마당에 절인 배추 100포기 분량이 온 거예요. 거기다 김치소 분량도 잘못 계산해서 속재료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요. 고춧가루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국산 고춧가루가 비싸서 그런지 많이 보내지도 않았더라고요.
어쨌거나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친정엄마는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도 양가 어머니 두 분만 있으면 불편하실 것 같아 저희 부부도 친정으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짐작이 가실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시어머니가 안 오시는 거예요. 설마 안 오실 작정인가 싶어 전화했더니 하시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왜 안 오세요? 지금부터 버무려야 저녁에나 끝날 텐데요. 나는 못 가겠다. 평생 김장 한번 해본 적 없는 내가 가서 뭘 하겠냐. 뭐라고요? 어머니, 그래서 저희 엄마가 도와주시고 알려주신다고 부르신 거잖아요. 너네 엄마도 참 웃긴다. 어려운 사돈이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알아서 알아듣고 좀 보내주면 될 것을. 사위 보기도 부끄럽지 않은지 굳이 나를 불러다 해야겠다던? 김치담가 잘 보내주면 그게 다 우리 집에 점수 따는 일인데 내가 내년엔 해달란 말 안 할 테니 보낸 것만 어떻게 해서 보내달라고 해라. 어머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혼자 어머니 김장을 해요? 그러면 너도 좀 도우면 되잖아. 너는 놀아서 뭐하냐? 네?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그럼 어머니, 돈 보내세요. 제가 엄마 도와서 이거 해드리면 얼마 붙여주실 건데요? 뭐? 돈? 내가 김장재료 다 보냈는데 무슨 돈이야? 그럼 저희 엄마, 제 시간, 체력 다 갈아서 해드리는 건데 따로 수고비도 안 주실 생각이셨어요? 그거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닌가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세상 천지에 물어봐라. 어떤 사돈지간이 이런 일로 돈을 주고받는지. 참나 말세다 말세. 딸 자식 가진 게 무슨 유세라고? 정 그러거든. 내가 돈 10만 원 붙여줄 테니 밥이나 사드리던지. 돈 10만 원이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 몫으로 100만 원 주시고 저희 몫으로 100만 원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뭐야? 지금 날더러 김장에 200만 원 돈을 보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어머니 하시는 말이 제가 말씀드린 200만 원보다 더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인 건 아세요? 대체 어머님은 저랑 제 친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세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에 200을 부른 너는 제정신인 것 같냐?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해서 보내.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게 어머니 말씀대로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참을 만큼 참았고 시어머니께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친정까지 무시하고 부려먹으려는 그 심보를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생애 처음으로 김장을 해보기로요. 친정엄마의 도움도 남편의 도움도 없이 저는 고무대야에 오로지 어머님이 보내주신 재료들로만 김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외갓집 김장에 참여해 흉내나 내봤지 한 번도 스스로 김치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토대로 아는 재료만 가져다 갈고 적고 섞어서 김칫솔을 만들었어요. 절인 배추 물도 빼고 제대로 짜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안 그래도 애 낳고 손목이 탈이 나서 물기 짜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저는 축축히 젖은 배추도 대야에 다 털어놓고 제가 만든 양념으로 버무렸어요. 간은 봐서 뭐합니까? 보나마나 맛이 없을 텐데요. 제가 눈이 돌았다 싶은지 남편은 딸을 붙들고 안절부절 못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간간히 말리시는데 제가 원래 한번 화가 나면 중간이 없습니다. 어지간해선 살면서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없었지만 진짜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저의 생애 첫 김장 100포기는 고작 2시간 만에 다 끝났고 김칫소가 부족해서 허여 멀건 게 김치도 백김치도 아닌 최악의 김치가 완성되었죠. 남편 시켜 그 길로 꽉 채운 김치통 현관에 두고 왔고 예상대로 30분도 안 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친정엄마 전화는 진작에 차단해 놓았더니 저랑 남편한테 연달아 오더라고요. 저한테만 무려 45통의 전화를 하셨는데 저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중간에서 남편 등만 터지게 되었죠. 세영이 그 기집애 바꿔! 아, 엄마가 너무 했잖아. 줘봐. 여보세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김치 담가드렸는데 마음에 드세요? 너 미쳤냐? 지금 이걸 김치라고 담가놨어? 내가 해도 이 정도 개판은 아니겠다. 허여멀겋고 간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이걸 김치라고 담가놨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보내신 재료로 딱 맞춰서 한 건데 절인 배추 100포기 보내시면서 고춧가루를 5kg만 보내시는 게 말이 되나요? 어머님이 고춧가루 양을 제대로 맞춰 보내주셨으면 김치 색깔이 빨간색이었겠죠. 너 이거 가져가라. 어디 이런 쓰레기를 갖다 놓고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너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다 물어봐. 네가 하는 짓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짓인지. 어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우습게 알길래 저도 똑같이 해드린 것뿐이에요. 어머님이야말로 사돈한테 시댁김장 100포기해서 보내라고 한 게 잘못된 일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거 아주 맹랑하고 못되기 짝이 없네. 내 아들 데려다가 아주 지멋대로 휘두르고 살더니 어떻게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한 번을 안 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배추값 보내라. 당장 보내. 제가 그 김치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 인건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는 없는 셈 치시고요. 며느리도 없으면 사돈도 없는 거니 저희 엄마한테 연락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번 다시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어머님 아들 고스란히 반품해 드릴 테니 알아서 하시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도 한바탕 휴대전화에 불이 났었죠. 시댁 식구들 전화를 전부 차단하고 남편에게도 나는 시부모 없다고 했어요. 그게 안 내키고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 같아 힘들면 언제든지 이혼해 줄 테니 가라고 했고요. 남편은 절대 저랑 이혼하겠다고 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 성격에 부모도 멀리하지는 못하고 명절이며 어버이날에 처도 없이 혼자 오가면서 죽을 마시겠죠. 지난 추석에도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남편이 앓는 소리를 하길래 이혼했다고 생각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진짜 이혼하고 살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또 앓는 소리 쏙 들어갔죠. 얼마 전 입동이 지났죠. 제겐 처음으로 김장 지옥에서 벗어난 의미 있는 겨울이에요. 김장하잔 소리 없으니 얼마나 후련하고 기분 좋은지 모릅니다. 올해는 친정 김장 가서 조금이나마 더 도와보려고 해요. 저도 사실 딸이라고 김치 바다만 먹었지 작년에 시어머니 김장 해드리면서 그 2시간 허리도 못 펴고 해보니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김장 앞두신 모든 분 힘내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